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워주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정립을 하고 계속적 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먼저 봐주세요. 자,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이렇게 해서 이 문장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뒤로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배웠듯이 앞에 있는 명사인 즉 뭐라고 부르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이 명사를 관계대명사절인 who서부터 teacher가 꾸며주고 있죠. 자,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는 품사를 효용사라고 불러야 되고, 그 다음 얘의 모양은 이 안에 who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she is 라는 주어 동사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와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효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걔는 접속사다라는 개념을 항상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명사로서 뭐의 역할? 뒷문장의 주어인 she의 역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문법 용어로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어를 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문법 용어로 명칭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 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건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적 용법은 그냥 일단 모양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 앞에 컴마가 있어요. 이 앞에 컴마가 있습니다. 이 앞에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 없으면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컴마를 왜 찍냐? 저는 사실 이 계속적 용법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문법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굳이 문법 파트에서 이제 좀 빠져줬으면 하는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계속적 용법은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사실 이게 눈으로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스피킹, 말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듣는 상황에서는 이게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관계대명사인지를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만 이제 눈으로 보는, 즉 독해를 할 때만 구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방향성을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또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배워주세요. 알겠어요? 자, 이 밑에 제가 필요한 말에 미리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들도 밑줄을 쳐주세요. 자, 컴마가 찍히게 되는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앞에 컴마가 찍히면서, 그 찍혔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여기 선행사가 있잖아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자, 선생님인 여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말이에요. 그 여동생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여동생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대한민국 문법 책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동생이 한 명뿐이라든가 일단 여기까지 끊어 읽으라는 거죠. 자, 나는 일단 여동생이 한 명이 있어. 근데 그 한 명 있는 여동생이 선생님이야 라고 여동생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선생님인 여동생을 한 명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여동생이 몇 명이 있는지는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여동생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네이티브한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영어를 캐나다에서 가르치시는 분한테 여쭤봤었는데, 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어떻게 너는 그런 걸 생각을 했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냐? 라고 오히려 저한테 막 되게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사실 네이티브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글을 읽을 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어학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문법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자, 여기까지 문장이 완료된 것이고, 그 다음 이 바로 앞에 썼던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기능은 완전히 똑같아요. 얘도 접속사이자 뭐의 역할? she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she의 역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두 문장을 그대로 이어서 바꿔 쓴다라면 I have a sister, and she is a teacher 랑 같은 문맥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해석의 차이점도 이제 한번 체크해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됐나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특징. 자, 대개 문맥에 맞게 접속사 and, but, for, 도우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 선생님, for가 접속사인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가 컴마 뒤에 for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는 문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or를 전치사라고만 알고 있으시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겨있는 이렇게 생긴 for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뒤에 뭐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따라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접속사고 문법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걸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등위 접속사. 근데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때문이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예문에 접속사 for가 쓰인 게 보이죠? 여기에 접속사 다음 뒤에 she is라는 주어 동사의 절이 와 있죠. 자, 앞으로 요 경우에 for를 만나시면 왜냐하면 띠리리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원래 예문을 먼저 보면요. They don't like Kathy. 자, 그들은요, 캐시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요, 컴마 찍고 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캐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캐시는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럼 and로 읽으면, 그리고 캐시는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면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봤더니, They don't like Cassie, for 접속사 she is not honest. 자, 왜냐하면요, 그녀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문맥으로 읽어주시는 게 앞뒤에 대한 캐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게 컴마가 찍혀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앞뒤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and 플러스 대명사, but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do, 즉 비록 뭐뭐일지라도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을 해서 매끄럽게 읽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뒤집으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and, but, for, do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되는 용법들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별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별 표시를 해주시고요.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컴마를 찍었는데 계속적 용법인데 that
즉 얘가 관계 대명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콤마를 찍었는데 what이 나왔어. 즉 얘가 관계 대명사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관대인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얘가 컴마가 여기 없었어요. 자, Tom gave me this book. 탐은 나에게 이 책을 줬어요. 자,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내가 이미 읽은 책이야 라고 만약에 컴마가 없다라면 뒤에를 봤더니 여기에 주어가 있고 동사인 had read라는 동사가 있는데 무엇을 이미 읽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만난 이 관계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컴마 뒤에 있는 계속적 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생략하게 되면 틀린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라는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컴마 뒤에 that 쓰는 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컴마 뒤에 that, 컴마 뒤에 what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which는 자 다른 애는 안 돼요. 컴마 which는 자 이렇게 표시하니까 컴마 which는 앞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자, 이걸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누구만 가능하냐? 얘만 가능해요. which만 가능합니다. 컴마 which만. 자,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의 일부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건 컴마 which만 가능해요. 컴마 which. 원래 우리가 보통 선행사를 하면 보통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컴마 which는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He won the prize. 그가 그 상을 얻어냈어요. 즉 우승상을 받은 거겠죠. 자, 근데 그것은 greatly 크게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의 부모님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상이 기쁘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상 자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즉 내 자식이 상을 탔다라는 것 자체가 기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컴마 which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도 받을 수 있지만 문장 전체나 문장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예문, 그러니까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는 말했대요. 뭘 말했냐? He had lost his wallet.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얘를 받았다면 얘가 얘이라면 말이 안 되죠. 지갑은 거짓말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갑은 거짓말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which가 받아주는 말은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거나 아니면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앞문장 전체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컴마 which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동사에 얘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수일치, 즉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which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이거나 앞문장의 전체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되죠?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죠.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 S가 있었어도 원래 지갑들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여기 S니까 여기 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또 시험 문제로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중학교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정리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우리는 그냥 계속적 용법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적 용법은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컴마로 구분해준다. 그 다음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컴마 뒤에는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마 what도 안 된다. 추가로 안 된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는 생략을 할 수 없다. 뭐 당연히 주격은 원래부터 안 됐고 소유격도 원래부터 안 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도 생략을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and 플러스 대명사, verb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뭐 do 플러스 대명사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그래마. 자, 이번 강의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뭐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도 뭐 정규 수업 시간이라든가 뭐 독해 지문이라든가 문법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들었던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문장의 주어로 올 경우에 대절을 문장 뒤로 보내고 주어 자리에 가짜 형식 주어, 그러니까 형식 주어인 가주어 it을 써서 it들이 대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형식 주어인 it은 별도의 해석을 하지 않는 가주어이고, 자, 가주어이고, 뒤로 간 대절이 진주어가 된다. 자, 대절이 진주어이다. 주어로 대절이 쓰일 때는 자, 단수 취급한다. 자, 요것도 표시를 잘 해주시고요. 대절이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이때 구문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 children resemble their parents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닮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닮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자, 여기에 명사절의 접속사인 that이라는 접속사가 붙음으로 해서 이 접속사는 자신의 식구를 하나의 커다란 네모칸으로 만들 수 있는 문법적인 역할, 기능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부분이 지금 전체 문장에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 부분이 지금 전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의 동사는 여기에 있는 is,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연스러운 이라는 natural 이라는 형용사가 보호를 하고 있는 이형식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that이라는 접속사의 한국말은 이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화를 시켜주는 명사절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를 하고 있으니까 주어를 할 수 있는 품사가 누구예요? 명사절. 그래서 지금 명사절이 이렇게 명사절의 that절이 맨 앞에서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주어가 절이 되면 되게 길잖아요. 영어는 긴 게 앞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자리만 일로 옮겨버리면 is natural만 남게 되죠. 그러면 문장이 되게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자리만 차지해주는, 자리만 지켜주는 가짜 주어인 it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원래 문장의 진짜 주어였던 길다란 이 that절을 뒤로 옮겨서 쓰는 구문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자, that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갖고 있는 이 절이 이렇게 하나의 네모칸이 되고, 이 하나의 네모칸이 지금 전체 문장에 주어를 하고 있고 전체 문장의 동사는 지금 was,
였던 거고, 뒤에 있는 shocking 역시 이번에도 보어가 돼서 이 형식 문장. 이 네모칸은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 네모칸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가 자 레이스 경기에서 졌다인데 대시 붙어서 그가 졌다라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앞에가 너무 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뒤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짜 주어 it 그 다음에 원래 주어였던 대절을 맨 뒤로 보내서 진주어 구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밑에 내용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대절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 또한 길이가 길 때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주어 it을 쓴다. 자, 결론은요. 우리가 맨 앞에 문장 주어 맨 앞에 가주어 it이 떴을 때 얘가 이제 가주어일 때 뭐 시제에 따라서 이게 is일 수도 있고 was일 수도 있는데 뒤에 여기에 진주어 자리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이 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의문사절, 웨더절 뭐 이렇게 각종 다양한 표현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배우고 있는 대절, 띠리리 절과 그 다음에 방금 언급한 투부정사 구가 가장 빈번하게 많이 쓰이는 가주어, 진주어 자리에 오는 모양입니다. 자, 대절과 투부정사가 진주어에 있어서 원탑, 투탑으로 가장 빈번하게 자주 쓰이는 애예요. 다시 말하지만 꼭 얘네만 진주어 자리에 오는 건 아닌데 제일 자주 쓰는 애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예문, 투부정사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t was nice. 자,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대요. 자, 그랬더니 드디어 좋은 대상이 나왔죠. To talk with him. 그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였던 그런 구조의 문장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요. it's good. 좋대요. 자, 근데 여기에 갑자기 for her 이라는 여러분들 문법 실력이 조금 있는 학생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느꼈겠지만 얘는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의 의미상 주어죠. 의미상 주어.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이렇게 되는 거죠. To do more exercise. 좀 더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이 it이 가주어였던 거고 이는 투부정사 to do 이하가 진주어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있었던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이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를 앞에 있었던 대절로 문장을 전환하라. 문장 전환. 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장 전환하라. 즉, 지금 우리가 가주어 자리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에 대절을 쓸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로 짧게 구로 줄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대절로 바꾼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까지는 똑같이 쓸까요? It's good까지는 똑같이 쓰겠죠. It's good까지 똑같이 씁니다. 그 다음 여기서 for her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접속사 that으로 쓰는 문장을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접속사니까 그 다음에는 뭐하고 뭐가 나와줘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가 원래 주어였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she가 있었던 겁니다. she. 이 she가 여기에서는 for her로 이 투부정사 to do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로 바뀌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she니까 거기에 맞춰서 동사를 잘 써줘야 되겠죠. 자, 이 do가 주어가 she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does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똑같이 more
exercise 이렇게 써주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같은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건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지 서술형 문제에서 완벽하게 틀리지 않고 맞다라고 채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건 이렇게 구나 절이 주어면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되죠?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고. 단수 취급. 자, 이거 보세요. 주로 대절이 쓰일 때는 단수 취급, 주어로 대절이 쓰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대절만 단수가 아니라 대절,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모두 다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학생들은 위 바로 앞에 페어런치에 복수형이네? 복수가 있네? 그러니까 얘를 R이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절이나 투부정사는 다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실수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it is said that 구문 한번 가볼게요. 자, it is said 혹은 뭐 thought, believe that은 뭐뭐라고 말하여진다, 여겨진다, 믿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능동태 문장인 목적어인 대절이 수동태 구문의 주어가 된 후에 다시 문장 뒤로 옮겨진 경우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본 문장을 볼게요. 자, 여기 원본 문장을 봤더니 many people believe 있어요. many people이 당연히 주어겠죠. 그죠? 그 다음에 believe,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무엇을 믿냐 하는 목적어 자리에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를 갖는 대절이 나와 있어요. 즉, 이 대절이 대 때문에 하나의 네모칸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네모칸이 돼서 지금 이 believe에 대한 뭐를 하고 있냐? 목적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장은 삼형식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 네모칸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네모칸을 읽으면 한국 사람들은 매우 뭐하다? 근면하다라는 것. 이번에도 이 대은 것이 되는 거죠. 근면하다라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무슨 태냐? 사람들이 믿어요. 네모칸을 해서 능동의 문장이에요. 그쵸? 능동의 문장인데 얘를 이렇게 수동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능동을 수동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동태를 바꿀 때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옮겨야 되잖아요. 즉 원래 목적어였던 대절을 문장의 주어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죠? 그 다음 수동태 공식대로 우리는 비동사 플러스 pp에 is believed를 당연히 써야 되겠죠. 전환을 시켜줘야지 수동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래 주어를 by 플러스 행위자. 이 by 플러스 행위자는 뭐 써도 되고 꼭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고 봤더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주어가 대절로 너무 긴 주어를 갖게 되죠. 역시 이번에도 이 that을 뒤로 보내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짜 주어인 it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의 수동태 문장의 주어였던 길다란 대절을 뒤로 보내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 2, 3번 모두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을 전환시킬 수 있게끔 연습을 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시험에 나오냐,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문장을 만나더라도 나머지 두 개의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가장 고난도의 문장 전환까지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은 지금 자, 얘를 1번 문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3번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 3번 문장을 짧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줄여 쓸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줄이는 거냐? 자, 대절의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빼버립니다. 그 다음 이 수동태에 해당하는 문장의 본 동사를 밑으로 내려줘요. 자, 근데 원래 대절의 주어 누구였냐면 코리언이 아니라 코리안 피플이었죠. 코리안 피플이었죠. 그죠? 그러면 is believed를 내릴 때 어떻게 바꿔서 내려야 돼요? 시제일치를, 자, 수일치를 해서 are believed로 바꿔서 내려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are very diligent라는 부분이 남게 되는데 얘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비동사니까 투부정사니까 to be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very diligent 라고 써주고 마침표를 찍으면 이 3번 문장과 4번 문장은 역시 또 같은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지는 거, 선생님 얘하고 얘가 왜 같은 건가요? 자, 얘는요 이 문장을 짧게 구로, 원래는 절이었던 문장은 짧게 구로 축약한 겁니다. 세련되게 쓴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문장을 잘 보시면요, 가짜 주어지만 여기에 it이라는 가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is believed라는 동사도 있죠. 그 다음 that이라는 접속사 뒤에 Korean이라는 주어, Korean people라는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are라는 동사가 있죠. 즉 주어 동사를 2번 썼던 거를 한 번만 쓰면서 같은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어 동사를 2번 썼던 걸 한 번만 쓰면서 같은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2개였죠. 하나는 가주어이시고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인 Korean people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가주어 it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Korean people 이라는 의미가 있는 주어를 남겨둔 겁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은 전체 문장이 지켜줘야 되는 게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인 이 본동사를 선택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일치를 잘해서 believed를 내려온 거예요. 끌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 문장에는 원래는 주어 동사를 2번 썼던 걸 한 번만 쓰려고 짧게 줄여 쓴 건데 이미 주어와 동사를 다 써버렸어요. 주어와 동사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are이라는 동사를 또 동사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4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거 혹시 지금 화면에서 들은 설명으로도 잘 못 알아듣겠으시면 당연히 수업 시간에 자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선생님한테 따로 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사항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이때 가주어 진주어인데 자, 시험 문제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밑줄친 it과 혹은 밑줄친 that과 같은 용법을 고르시오, 다른 용법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건 뭐냐,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아니면 이때 강조 구문인지를 구별하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강조 구문 들어본 적 있죠?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이 강조 구문에 대해서 지금 머릿속에 뚜렷하게 어떠한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즉 지식이 없다라면 자, 옆에 나와 있는 선글라스 TV 유튜브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그 영문법 목차별이라고 되어 있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에 영문법 목차별이라고 되어 있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강좌가 있을 겁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이때 강조 구문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주된 메인 강의는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이때 강조 구문은 이제 뭐 살짝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주어 진주어를 먼저 볼게요. 자, it is나 it was 사이에 주로 형용사가 오며 대디아는 명사절로 완벽한 문장이 온다. 우리가 보통 가주어 진주어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강조 구문처럼 이때시긴 하지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여기가 뭐가 온다? 주로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얘만 따로 써도 되는 완전한 절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대디아에서는 완전한 문장이며 it is와 that을 지우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문장에서 it is 하고 that이 없으면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문장이 되지가 않죠. 왜 얘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인데 얘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즉 it 하고 that 사이에 있는 이 형용사가 남아 돌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반면에 강조 구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때 강조 구문은 원래 문장에 있었던 주어, 목적어 또는 부사 등의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it is 혹은 it was와 that 사이에 쓰고 나머지 부분을 that 뒤에 원래 순서대로 어순을 쓴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 뒤에 있는 이 말은 지워주세요. 오히려 이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이 말은 지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강조문 강의를 들으시면 더 명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원래 문장이 있었어요. 원래 문장이 있습니다. 원래 문장이란 당연히 주어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주어 있겠죠. 동사 있고 뭐 필요하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뭐 꾸며주는 부사에 해당하는 뭐 수식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it is나 was 다음에 이제 that 사이에 여기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를 집어넣는 거죠. 그 강조가 될 수 있는 건 얘도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동사를 빼고는 다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조를 하나 쓴 다음에 that 뒤에는 당연히 뭘 써야 될까요? 이 원본 문장에서 강조를 여기다 썼잖아요. 누굴 빼야 돼요? 강조를 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빼서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 게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얘가 이때 강조 구문인데 그 말은 여기에 있는 강조어에 해당하는 얘와 대절에 있는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본다라면 A하고 B를 합치면 원래 있었던 원본 문장이 되겠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이 대절 뒤에는 아까 가주어의 대절은 뒤에가 완벽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강조구문 that 뒤에는 얘가 이 앞에랑 원래 함께였던 문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어딘가에 존재를 했던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늠을 한번 해볼게요. 김유나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으면 좋을까? I saw 다음에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래 얘가 여기 있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자, I saw 김유나 그 다음에 at the mall yesterday 였던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원본 문장에서 이게 원래 원본 문장이었던 거고 거기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얘를 즉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그 다음 얘는
장소에 해당하는 장소 부사, 얘는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부사가 이제 나와 있었던 문장인데, 지금 이때 강조 구문을 만들어서 목적어인 김유나를 강조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여기다 쭉 이어 쓴 거죠. 그러면 다시 합치면 원래 문장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는 얘하고 얘를 합쳤을 때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강조 구문은 원래 문장을 찢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합치면 원래 문장으로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강조 구문인지 가주어인지를 구분하시는 거고, 그 다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선글라스 TV 재생 목록에서 영문법 목차별에서 이때 강조 구문을 들으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구별하는 방법까지 다 강의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알겠죠? 자, 가주어, 이때, 가주어, 진주어는 여기까지입니다.